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바다의 모든 곳을 탐험하지 못했다는 무서운 사실을 고려할 때 메갈로돈의 존재를 배제하는 것은 나쁜 생각입니다. 특히 이 바다 생물이 여전히 우리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수많은 사건을 볼 때 오늘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가장 무서운 메갈로돈 목격 20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번 HMS 챌린저는 런던 왕립학회가 의뢰한 탐험을 위해 과학연구선으로 개조된 영국 해군 함정입니다. 1872년부터 1876년까지 지속된 이 탐험은 세계 최초의 해양조사였으며 약 53,000마일, 69,000km의 거리를 커버했습니다. 탐험 중에 승무원은 물 샘플, 퇴적물 샘플 및 기타 해양생물 표본을 포함하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HMS 챌린저호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1875년 승무원이 타히티 근처 14,000피트, 4,300m 깊이에서 여러 개의 메갈로돈 이빨을 주었을 때였습니다. 이빨의 길이는 약 4인치, 10cm였으며 나중에 이 거대한 상어종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견된 치아는 메갈로돈에 대한 과학자들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개방수역의 포식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HMS 챌린저호가 발견한 후 메갈로돈은 백상아리에 더 가까운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 이빨의 발견은 거대한 상어가 여전히 심해에서 수영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19번 수많은 상어종을 포함하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해양 생태계의 본거지인 코르테즈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상어는 백상아리, 고래상어, 귀상어, 그리고 메갈로돈입니다. 2008년에는 매우 공격적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어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의 상어는 길이가 39에서 59피트, 12에서 18m로 백상아리의 2배 크기라고 합니다. 이 상어는 짙은 검은색, 큰 눈, 그리고 극도로 약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은 이 생물을 검은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동물은 매우 공격적이고 이 지역의 다양한 해양동물의 신비한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주장된 크기, 외모 및 행동을 감안할 때 일부에서는 이 생물이 기존 메갈로돈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한 다큐멘터리는 심지어 검은 악마의 목격과 증언을 조사하고 그 생물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어부와 과학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18번 이 사진에서 상어를 본다면 상어를 한 입 베어물기 위해 누구 또는 무엇이 그렇게 컸을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범인이 메갈로돈이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백상아리의 거대한 물린 상처는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연안의 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반으로 물린 상어는 더 자주 발견되며 매번 더 많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물린 자국으로 보면 정말 스스로에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린 상처의 크기로 인해 전문가들은 그것이 더 큰 포식자에 의해 발생했다고 추측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발견 덕분에 이 상어의 행동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7번 눈을 깜빡이고 갑자기 잠깐 동안 눈앞의 화면에서 거대한 상어를 보았을 때 반응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서양 상어연구소는 최근 상어 커뮤니티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연구 여행 중 신비한 발견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50피트, 15m 길이의 거대한 메갈로돈으로 보이는 것이 바다 스캐너에 나타났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따르면 상어는 불특정 바다에서 몇 분 동안 나타났죠. 그들은 그 생물의 정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 모양과 크기는 메갈로돈에 대한 설명과 일치했습니다. 대서양 상어연구소는 우리 바다에서 상어를 연구하고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언젠가 메갈로돈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기 희망합니다. 16번 몇 시간 분량의 영상을 본 후 이 연구원들은 거대한 메갈로돈을 카메라에 담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메갈로돈은 의도적으로 다이빙 케이지 뒤에 숨었으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똑똑합니다. 연구원들은 상어를 잠수함이라고 명명했으며 우리가 볼 수 있듯 상어의 길이는 엄청납니다. 이 상어가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비디오에서 우리는 메갈로돈으로 생각되는 보트를 지나쳐 헤엄치는 거대한 상어를 봅니다.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의 사냥 전략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화석 기록을 연구하고 현대 상어의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이 생물에 대해 아직 배울 것이 많지만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이 먹이를 잡기 위해 사냥 기술을 조합하여 사용했다고 믿습니다.
메갈로돈이 사용한 가장 가능성 있는 사냥 전략 중 하나는 매복입니다. 이것은 이 비디오에서 분명히 볼 수 있듯 상어가 숨어서 먹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15번. 언뜻 보기에는 엄청난 기름 유술처럼 보이지만 확대했다가 더 확대하면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나사에서 촬영했으며 2014년 8월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나사 팀의 한 사람이 갑자기 69피트, 21m 길이의 거대한 상어를 보았을 때 위성 이미지를 분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진은 브라질에서 가장 큰 도시인 상파울루 근처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며 해안에서 약 43.5마일, 70km 떨어져 있습니다. 상파울루 연안 바다에서 상어를 목격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 크기의 상어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브라질에서는 상어 공격이 몇 건만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바다에는 더 크고 사악한 무언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다는 10%만 탐사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어떤 생물이 여전히 헤엄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14번. 호주에서 연구자들은 백상아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고 10피트, 3m 길이의 상어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태그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4개월 후 추적 장치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러내는 데이터와 함께 해변에 밀려났습니다. 장치에 기록된 정보는 7.6도씨에서 25.5도씨로 급격한 온도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런 다음 추적기는 태그가 붙은 상어가 갑자기 더 깊은 곳으로 급격히 잠수했다고 표시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상어가 훨씬 더 큰 무언가에 먹혔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 이후로 그것은 그 크기의 백상아리를 죽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온도 측정 결과 상어가 다른 동물의 소화 시스템에 들어갔다는 것을 시사하여 다른 포식자의 신원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메갈로돈이 백상아리를 먹고 더 깊이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13번. 이 영상은 2013년 4월 5일 남아프리카 해안에서 어선에 탑승한 일행이 메갈로돈과 조우했을 때 녹화되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메갈로돈은 배 소리나 낚시 활동에 매료되어 오랫동안 그들을 스토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메갈로돈은 배 가까이 다가가 낚싯줄 중 하나를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냥꾼과 먹이의 역할이 빠르게 바뀌었죠. 배에서 몇 시간의 휴식은 그들의 삶이 뒤집히기 전 그룹에게 주어진 전부였습니다. 남자는 아주 잠깐 동안 메갈로돈을 낚았을 것이지만 메갈로돈이 배를 침몰시키면서 혼란이 뒤따랐습니다. 처음에 뉴스 기자는 배를 가라앉힌 것은 고래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디오의 특정 사건은 각색되었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거대한 상어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번. 우리 바다에 여전히 공격적인 초대형 해양 포식자가 헤엄치고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고기를 사냥하게 될까요? 메갈로돈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빅 히슬롭이라는 사람이 메갈로돈을 잡았을 것입니다. 1987년 11월 6일 이 호주 상어 사냥꾼은 길이가 20피트, 6.1m가 넘는 거대한 백상아리를 잡아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따르면 이 백상아리는 아기 메갈로돈이었을 수 있습니다. 빅은 호주 빅토리아에 있는 필립섬에서 상어를 잡았고 이 업적으로 그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남자는 상어 사냥에 대한 공격적인 접근 방식으로 알려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상어 사냥꾼이라고 불렀고 백상아리를 포함하여 수백 마리의 상어를 잡아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의 방법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록 캐치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가 맨손으로 상어를 잡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상어 사냥 역사에서 상징적인 업적이 되었습니다. 11번. 2021년 8월 한 과학자 팀이 호주 빅토리아의 탄광에서 고대 향유고래의 화석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화석은 2,500만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며 거대한 상어의 잔인한 공격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화석은 두개골과 턱에 깊은 홈과 물린 자국을 보여주었고 이는 향유고래가 3.5인치, 9cm 이상의 이빨을 가진 포식자의 공격을 받았음을 나타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생물을 확인했고 이것이 거대한 메갈로돈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고대 향유고래의 화석은 메갈로돈과 먹이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메갈로돈은 고래, 돌고래, 물개 등 다양한 바다동물을 먹었다고 믿어지죠. 향유고래 화석의 발견은 이 상어들이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먹이를 압도할 수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치아 조각은 메갈로돈의 크기와
해부학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죠. 이빨은 최대 6.5피트, 2m 너비까지 열 수 있는 턱을 가졌으며 사람의 손보다 컸습니다. 향유고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메갈로돈과 전투를 벌이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은 이 내용을 믿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10번. 다음 이야기는 1960년대 호주의 그레이프 베리어 리프 근처에서 엔진 문제를 겪은 85피트, 26m 길이의 선박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배에 탄 사람들은 거대한 상어를 관찰했을 것입니다. B.C. 카트멜이라는 저자는 1978년에 레츠고 퍼실 샤크 토스 헌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 두려워 목격 사실을 공개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친구들에게 목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생물의 색이 희꾸무레하고 배보다 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생물이 무엇이었을지에 대한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 생물이 메갈로돈이라고 제안했죠. 메갈로돈은 신화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화석화된 이빨과 뼈로 입증된 실제 상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호주 해안에서 상어를 목격한 것은 바다의 신비와 매력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가 사실이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1960년대에 물속에서 메갈로돈을 보았을지도. 9번. 당신이 해안경비대의 일원이고 의심스러운 것을 조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00만 년 안에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해변에 떠밀려온 메갈로돈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13년 8월 5일 남아프리카 해변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극적으로 좌초된 상어는 해변에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헬리콥터의 남아프리카 해안경비대 사령관 덕분에 상어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비디오는 상어 옆에 서 있는 두 대의 군용 트럭을 보여주며 사람들은 상어의 길이가 거의 100피트, 30m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최근 발견에 따르면 메갈로돈은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해안에 더 가까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실제로 해변에 있는 메갈로돈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그 유해로 무엇을 했을까요? 정부가 그들을 숨겼을까요? 아니면 지금 연구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8번. 데이비드 조지 스테드는 호주의 저명한 어류학자로 해양생물학에 대한 공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잠재적으로 메갈로돈일 수 있는 거대한 바다괴물의 목격을 폭로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호주 야생동물 보호협회의 창립자이며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918년 그는 뉴사우스 웨일즈 포트 스티븐스에 있는 어부들로부터 115m에서 300피트, 35m에서 92m 길이의 상어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살아있는 메갈로돈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남자의 신뢰성은 이전에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던 메갈로돈이 여전히 바다 깊은 곳에 살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한 이야기는 메갈로돈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암호 동물학자들의 주장에 기초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판된 후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태평양에서 거대한 상어에 대한 여러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이후 메갈로돈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7번. 상어 케이지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한다면 다음 비디오 영상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다 깊숙이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는 다이빙 케이지를 보았고 갑자기 상어가 헤엄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떤 멸종된 동물이 이 설명에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메갈로돈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로 간주되며 아마도 다른 사냥 전략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사냥 방법은 사냥하는 먹이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탑승자가 이러한 전략을 직접 보기 전에 이 다이빙 케이지가 빨리 들어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공식 비디오 영상인지 아니면 디지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영화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거대한 상어를 카메라에 담았을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 영상이 진짜라면 상어의 길이가 얼마라고 추정합니까? 6번. 구글 어스는 세계를 탐험하는 최고의 도구이며 많은 사람들이 장소와 사물을 발견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편리한 발명품은 크롭서클, 유령도시, 설명할 수 없는 지질 형성을 포함하여 수년에 걸쳐 신비하고 특이한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누군가 2017년에 구글 어스에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물속에서 거대한 상어를 발견했습니다. 구글 어스에서 고래와 같은 큰 바다동물을 볼 수는 있지만 메갈로돈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아마 가짜일 것이고 상어는 결코 그렇게 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5번. 심해의 제왕은 폴리네시아의 바다에서 서식한다고 알려진 신비와 전설에 쌓인 바다 생물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입증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며 생물에 대한 목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입수할 수 있는 보고들은 어떤 설명도 거부하는 거대한 외계 짐승의 그림을 그립니다. 거대한 목격 중 하나는 1918년에 거대한 백상아리가 호주 부두에 부딪혔을 때 발생했으며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유명한 심해의 제왕이라고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바다 생물의 길이는 최대 100피트, 30m이지만 최근에 목격된 바에 따르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바다 생물은 흰색 반점이 있는 녹색 또는 노란색이라고 하지만 유명한 1918년 목격에서는 흰색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심해의 군주를 그토록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이것이 살아있는 메갈로돈일 수 있다는 일부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메갈로돈뿐 아니라 유전적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는 메갈로돈도 있습니다. 4번. 1986년 프랭크 문두스와 도니 브레딕은 무게가 3,428파운드, 1,555kg인 거대한 백상아리를 잡아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기록적인 어획량은 몬탁과 블록 아일랜드 사이의 해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상어의 포획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프랭크와 도니가 상어를 낚싯대로 잡는 대신 작살로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어가 너무 커서 메갈로돈의 후손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상어의 크기는 일반 상어치고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컸고 상어를 잡는 것은 작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죽은 고래를 먹는 순간 백상아리를 발견했습니다. 남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마침내 그것을 배에 실을 수 있을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그것과 싸웠다고 합니다. 3번. 다음 비디오에서 우리는 언뜻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무서운 상어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영하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광경은 물에서 튀어나온 지느러미입니다. 이 비디오의 지느러미는 평범한 지느러미가 아닙니다. 수백만 년 전 메갈로돈의 지느러미만 본다면 아마도 현대 상어의 지느러미와 매우 유사하게 보일 것입니다. 메갈로돈의 등 지느러미는 높고 삼각형이며 상어로 즉시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사람을 믿는다면 실제 메갈로돈이 이곳에서 물속을 헤엄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메갈로돈의 몸은 유선형이고 근육질이며 크고 강력한 꼬리가 있어 고속으로 물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물에서 튀어나온 지느러미는 이미 평균 길이의 상어와 함께 꽤 소름 끼치지만 메갈로돈의 지느러미는 어떻습니까? 이 영상이 메갈로돈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2번.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보트에 있습니다. 한밤중에 귀청이 터질 듯한 물보라가 들립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고래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보았고 고래가 다시 떨어지기 전에 거대한 상어의 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래가 숨을 쉬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오면 메갈로돈과 같은 포식자에게 취약한 표적이 됩니다. 고래가 올라오는 동안 메갈로돈은 물속에 숨어 공격할 적절한 타이밍을 재고 있었을 것입니다. 메갈로돈이 수면에 도달했을 때 거대한 턱을 벌리고 고래의 몸을 꽉 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고래는 이 거대한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영상 속 메갈로돈이 물에서 고래를 잡는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번. 다음 이야기는 1900년대 초 메갈로돈에게 쫓기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평양의 남부와 북부 그리고 메갈로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카리브해에서 거대한 상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상어의 가장 잘 알려진 목격 중 하나는 제인 그레이가 그에 져서 테일즈 오브 타히티안 워터에서 설명했습니다. 제인에 따르면 1927년 또는 1928년에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랑기로아 섬 근처를 항해하는 동안 식별할 수 없는 거대한 상어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상어는 그의 배보다 길었고 정사각형 머리, 매우 큰 가슴 지느러미, 흰 반점이 있는 녹색, 노란색 몸체를 가졌습니다. 제인의 아들 로렌도 아버지와 동행했을 때 거대한 상어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렌은 상어의 길이가 최소 40에서 50피트, 12에서 15m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바다 생물이 고래상어가 아니라고 확신했고 그 모습이 수면 위의 새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선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갈로돈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